하쌤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평균값의 속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앞 시간에 내가 통계 리트러시를 소개했습니다. 지문 가운데 거의 90%가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균, 중위수, 최빈수, 분산, 편차 이와 같은 5가지에 대한 기초 개념이 필요하다 이렇게 내가 말했죠. 그리고 정기분포에 대한 이해 꼭 있어야 합니다. 자, 이론 모형에서는 정점, 맨 위에 있는 점, 여기 점이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좌우대칭형 종 모양의 그림을 정기분포라 그럽니다. 이것은 이론 모형이죠. 근데 현실은 좌측으로 치우치거나 우측으로 치우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최빈값, 중위수, 평균 그러면서 평균과 중위수와 최빈수는 대개 어깨동무하고 다닌다는 그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 한국경제신문이 소개한 문제이죠. 자, 최빈값, 중앙값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와 같은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그 성질, 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은 자료해석 관련 지문 그리고 보기, 선택지 정오 판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을 줄 수 있고 그 정확도를 높일 수 있죠. 데이터는 수치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데이터는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정기분포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자꾸만 집중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분포에는 어느 한 곳을 좌우대칭성이다. 정기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축약하면 데이터의 분포와 그 이면에 있는 특징도 살펴볼 수 있다.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각가지 통계 이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평균에 대한 얘기인데 평균값은 널리 퍼져 있는 데이터의 대표 선수다. 그래서 정기분포의 정점, 중앙은 평균 그리고 최빈수, 중위수 서로 같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종모형 형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데이터는 평균값 주변에 분포되어 있다. 지금 계속 그 정기분포의 특징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타나는 데이터는 평균값에 영향을 주는 영향이 크다. 당연한 얘기죠. 평균값은 대칭이 되는 축에 자리한다. 정기분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를 만나면 좌우대칭 대각선 선을 그어라. 그 중심 만나는 그 중심에 있는 놈이 바로 대표 선수죠. 대개 평균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빨리 찾는 게 중요하죠. 시간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는데 지금부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 보면은 확률과 통계 부분 들어가면 대개 이제 책상에 엎드려 자죠. 처음에는 조금 버팁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조금 복잡해지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되게 이제 책상에 엎드려 자죠. 남이 어려워하는 걸 내가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봐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 데이터 이렇게 흩어놓은 그 데이터 자체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치로 나타난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그 특징을 살피는 거죠. 이것을 갖다 분포한다고 그럽니다. 분포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책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보자. 이게 이제 통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치로 나타나는구나. 그러면 일정한 책에 따라 숫자로 나타내보자 이겁니다. 여기에 통계라는 개념이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시각적으로 표현해보자. 그래서 이제 인포그래픽스 하면서 자꾸만 신문마저도 읽는 신문이 아니라 보는 신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료 해석 문제 풀이에 필요한 기초 통계 지식을 내가 한 페이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통계는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를 나누는데 기술 통계는 데이터의 특징을 축약하기 위한 기술을 말합니다. 추리 통계는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 이처럼 부분으로 전체를 추측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자, 기술 통계는 다시 통계량과 도표로 나눌 수 있는데 통계량은 데이터의 특징을 숫자로 요약하자 이겁니다. 이거 얘기죠. 이것 자체로는 지금 아무것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수치로 표현하자. 그러면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론이 바로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더 쉽게 표현해보자. 그래서 시각화시키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자료해석 관련 문제 만나는 지문 그리고 판단을 위한 지식은 이 내용이죠. 그래서 도표가 지문의 중심이 되고 이 통계표 또는 그래프를 보고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 바로 이 통계량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5가지의 개념 가지고 해석하자 이거죠. 자, 추리 통계는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한테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 출제할 뿐이지 이것을 깊이 다루고 또 그 내용에 따른 문제를 출제하면 상당히 난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도 기초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꾸만 문제를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세요. 이거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출제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방향으로 학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통계량에 대한 이해인데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이와 같은 것을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의 특징을 잡자, 숫자로 표현해보자 하는 것이 바로 통계량이죠. 데이터의 특징을 숫자로 요약해보자 하는 게 통계량,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한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A. 개별 국어 점수의 합을 조사 대상자 수로 나눈 값이다. 이건 평균이죠. B. 0점에서 100점까지 성적 분포 가운데 가장 많이 몰린 점수대. 이것은 최빈값. C. 0점에서 100점을 일렬로 세웠을 때 순서랍니다. 그 중간에 위치한다. 이것은 중위수죠. 흩어진 정도, 이건 분산이고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크기나 정도, 이게 편차라는 거죠. 이때 일정한 기준은 대개 평균을 쓰죠. 자, 앞에서 데이터를 축약하는 방법에는 통계량을 구하는 방법,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이 개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통계량이라고 하는 지식 가지고 보자. 그러면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신문 이 문제 가지고 우리는 최빈값과 중앙값을 찾았었죠. 이렇게 대칭형 대학생을 꺼면 만나는 놈이 대표 선수다. 그래서 이거 먼저 세자. 그러면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죠.